2021년 6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1조 원을 들여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구글도 포기했고 소프트뱅크도 손을 뗀 바로 그 회사였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드는 로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사족 보행 로봇 스팟, 인간처럼 걷고 뛰고 춤추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갈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정말로 강성 노조에 대한 현대차의 한방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와 노조의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걸린 이야기라는 걸 말이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날 울산 공장에서 노조가 창립됐어요. 현대차가 1967년 설립된 이래 당시 전국을 휩쓸던 민주화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대차의 역사는 파업의 역사가 됐습니다. 노조 창립 직후인 1987년 8월 첫 파업이 터졌어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죠.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 제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가 탄생한 거예요. 노조는 즉각 반발했죠. 울산 공장 앞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를 내쫓지 말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 투쟁은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회사와 타협이 이뤄졌지만 이 사건은 노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설립 29년간 410일을 파업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일하지 않고 싸운 거죠. 생산 차질은 125만 대에 달했고 경제적 손실은 14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7년 연속 파업이 이어졌어요.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조 집행부가 집권하면서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작업을 멈췄죠. 울산 공장 안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고 밖에서는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회사 측은 매번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현대차 노사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했어요. 현대차 노사 관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노조가 갑자기 온순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노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로봇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이었죠. 총 인수 금액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1992년 MIT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로봇 공학 회사입니다. 군사용 로봇 개발로 시작해서 점차 상업용 로봇으로 방향을 틀었죠. 이 회사가 만든 로봇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2005년 공개된 빅독은 사족 보행 로봇으로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2013년 공개된 아틀라스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어요. 특히 아틀라스는 점점 진화했습니다. 처음엔 걸음마도 어려워하던 로봇이 이제는 뛰고 점프하고 심지어 백플립까지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소유권 변천사입니다. 2013년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당시 구글은 로봇 사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4년 만인 2017년 구글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합니다. 수익 모델이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인수하고 2021년 현대차에 넘기기까지 4년밖에 안 걸렸죠. 왜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이 회사를 포기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됐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기술적으로는 놀라웠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스팟 로봇의 가격은 대당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비싼 로봇을 살까요?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현대차에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절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이미 명확한 활용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단일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연간으로 치면 140만 대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차체 용접 공정은 98%가 로봇으로 이루어져요. 900대 이상의 용접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도장 공정도 마찬가지죠. 로봇팔이 정밀하게 페인트를 뿌려요. 인간보다 훨씬 균일하고 빠르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손이 필요한 공정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조립 공정이 대표적이에요. 내장재를 끼우고 전선을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은 섬세한 손놀림과 판단력이 필요했거든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달랐어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무게 80kg에 신장 150cm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던 복잡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1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최신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스판 로봇의 다리 부품을 들어서 접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했어요. 그것도 사람이 방해해도 문제없이 말이죠.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로봇 앞을 가로막고 부품을 치우는데도 아틀라스는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부품을 집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봇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결합된 진정한 지능형 로봇이 탄생한 겁니다. 아틀라스 로봇의 제품 버전을 공식 발표한 거죠. 정의선 회장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로봇 시대를 열겠다고요.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울산 전기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울산 전기차 공장은 2026년 준공 예정인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 공장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즉 SDF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모든 생산 시설이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죠.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라 로봇이 중심이 되는 생산 공정을 갖춥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울산 제1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공장은 대신 로봇이 투입된 자동화 공정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34,000명이 일하는 기존 울산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인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 노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2025년 8월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는 내용이에요. 고용 불안, 하청 문제, 탈환 국화라는 3중 쇼크가 노조를 덮쳤다는 겁니다. 7년 무분규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노조가 두려워하는 건 명확합니다. 로봇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노조는 46일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요구했죠.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대응은 냉정했어요.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였습니다. 테슬라는 더 극단적이에요. 테슬라 공장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대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미래의 공장에는 로봇만 있을 거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 2025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장의 자동화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고 해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로봇 군대가 중국 전역의 공장이 눈부신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고 공학자와 전기 기술자들이 로봇을 운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죠. 그렇다면 로봇이 정말로 모든 노동자를 대체할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양면성이 드러나거든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는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이 더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자동차 산업은 독특합니다. 울산신문 2023년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은 로봇 대체 효과가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화율이 높아서 더 이상 대체할 단순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기계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로 고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의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정말로 노조에 대한 한방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대차는 30년 넘게 강성 노조와 싸워왔습니다. 411의 파업, 14조 원의 손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회사를 지치게 만들었죠. 둘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복잡한 조립 작업까지 가능해요. 셋째, 현대차는 2026년 울산 전기차 공장에 이 기술을 본격 도입합니다. 근로자를 최소화한 스마트 팩토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었어요. 노사관계의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노조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산을 멈출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죠. 그래서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요. 정의선 회장이 2021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결정했을 때 아마도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향후 수십 년간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요. 실제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 지도부의 온건화도 한 요인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노조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바로 로봇이라는 선택지 말이죠. 고용 불안과 탈원국화에 대한 두려움이 노조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울산 전기차 공장은 2026년 준공될 예정이고 그곳에는 아틀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차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인간 중심 공장에서 로봇 중심 공장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WSJ 2025년 4월 보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나와요. 나이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첨단 자동화 공장을 운영했다가 실패한 이야기죠. 로봇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표준화된 제품은 잘 만들지만 모델이 다양하고 온도에 따라 질감이 변하는 운동화는 만들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로봇이 모든 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감성적 소통 능력 같은 것들 말이죠.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동자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대학신문 2023년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산업혁명, 인터넷 등장과 같은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휩쓸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죠. 결과를 예측하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산업통상부 블로그 2024년 글을 보면 베트남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라고 해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유명한 나라가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로봇이 더 경쟁력 있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선택했어요. 노사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노조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정의의 문제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팔로 부품을 짚고 정밀하게 조립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들 말이죠. 그 옆에는 소수의 고숙련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로봇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이들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했을 겁니다.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은퇴했을 거예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로봇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40대, 50대의 숙련 노동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2013년에는 걷기도 힘들었지만 2025년에는 복잡한 조립 작업을 합니다. 불과 12년 만에 일어난 변화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한 방이었을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노조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거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다는 메시지 말이죠.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건 한 방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현대차만 로봇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이 로봇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노조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가 수공업자를 대체했고 컴퓨터 혁명 때 자동화가 사무직을 대체했죠.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제조업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꼭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요. 지금 우리는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로봇을 적으로 볼 것인가? 도구로 볼 것인가?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 현대차 노조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2019년 이후 6년간 파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내심 불안하겠죠.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요. 물론 그 일자리는 과거와 다를 겁니다. 단순 조립공이 아니라 로봇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공정 개선 전문가 같은 직종이겠죠.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전환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만 독점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울산 공장에 투입되고 그 결과를 보고 전 세계가 따라올 거예요. 20년 뒤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까지 로봇이 진출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강성 노조에 대한 한방이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도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말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지만 현대차와 노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현대차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